안녕하십니까. 이원섭 TV의 경상국립대학교 연구교수 이원섭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중추기업인 한국항공운輸산업 카이가 또 사천 지역과 상생을 위해서 기본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다소 아쉬운 점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카이의 FA50의 수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이가 사천시와 지역 상생을 위한 노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카이와 진주시는 지난 29일 날 한국항공운輸산업과 본사에서 조규열 진주시장과 안해노 카이 사장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헬기 비행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카이와 협약을 추진한 진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약 한 250억에서 700억 정도를 단계적으로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카이는 이 센터가 진주에 유치됨으로써 앞으로 진주 시민을 최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 또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카이와 진주시의 상생 발전에 대해서는 모두 다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은 카이가 본사를 두고 있는 사천시에는 단 한 번도 사천 지역 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출범한 MRO 기업인 캠스의 출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천시 지역의 인재를 우선 고용하겠다는 말은 일체 없었습니다. 카이의 이러한 실망스러운 행보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 수년간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방송이나 언론의 논설을 통해서 정부의 준공기업인 카이의 지역과 동반 상생을 위한 기업 윤리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도 지역의 군행 발전을 위해서 정말 다각적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대학의 인재들이 지역의 공기업에 취업을 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지역군행인재 육성법을 2014년 1월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법률을 만든 취지는 지방대학 출신들을 지역의 공기업 등에서 취업을 시켜서 지역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 내의 300인 이상의 기업 사업장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법률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전국의 핵심 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2018년도에는 핵심 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2020년 이후에는 지원을 뽑을 때는 반드시 지역 인재를 30%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기업과 지역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진주 핵심 도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직원 중에서 진주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원들은 채 2,000명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약 30% 정도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핵심 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 개별 기업마다 얼마나 지역 인재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기업 실적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는 22년이 넘는 정부의 공기업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직원들만 약 한 5,000명이 넘습니다. 그 직원들이 사천 공장에 일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사천이나 진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정부의 준공기업으로서 의무감 내지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천시 지역 출신의 인재를 기본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은 또 기업의 기본적인 윤리이고 또 정부 정책에 준하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카이의 사천시와 지역 상생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카이의
동남아 국가의 FA50 수출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남아 국가 중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나라 카이의 FA50과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개발한 JF-17, 그리고 스웨덴의 그리펜, 또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가 치열하게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웨덴산 그리펜은 가격 면에서 다소 밀리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테자스는 이스라엘제 전자장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는 판매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개발한 JF-17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키스탄은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JF-17 전투기를 파키스탄 자기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를 자기 나라에 배치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중국산 전투기 J-10기를 36대 인수하기로 확정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파키스탄은 자기가 또 자기 나라가 그렇게 성능이 좋다고 자랑하던 자국산 전투기 JF-17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국산 JF-17 전투기가 성능이 아주 형편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기술로 자체 개발한 국산 전투기 KF-21을 우리나라 공군에서는 구입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전투기를 구입한다는 것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파키스탄이 올해 중 J-10 36대 전량을 인수한다고 했고 구체적인 성능까지도 디펜스 월드지가 지난 6일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산 J-10 전투기는 현재 중국이 자기 나라에 보급하고 있는 최신의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이 기종은 신행 A사 레이더를 탑재를 해서 250km 밖에서도 적기를 탐지할 수가 있고 300km급 정도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를 해서 원거리에서도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고성능 경량급 전투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카이의 FA50과 경쟁하는 JF-17 전투기를 개발을 하고 생산하는 자기들 스스로가 형편없는 성능의 전투기로 만들었으니 다른 나라에서 그 전투기를 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은 카이의 FA50과 경쟁하는 JF 전투기를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또 자기 나라에서 생산을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형편없는 성능의 전투기로 만들었으니 다른 나라에서 그 전투기를 구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파키스탄은 JF-17을 중국에 의뢰를 해서 블락 1, 2, 3까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왔지만은 성능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파키스탄은 수시로 인도와 국경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JF-17을 가지고는 인도의 전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FA-50의 수출을 타진하는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전투기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KF-21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20%의 분담금을 내기로 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분담금을 미뤄오다가 최근 프랑스 라파를 36대를 구매해서 약 10조 원의 무기 구매 계획을 체결했다는 보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상전으로 모시다시피 한 인도네시아는 이제 한국형 전투기 KF-21을 구매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판을 다시 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나 방사청에서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에 완전히 뒤통수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먼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입니다. KF-21 사업도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는 가장 유력한 전투기 기종은 우리나라의 FA-50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나라와 카이가 있는 사천 지역에서도 희소식입니다. 정말 말레이시아에 카이의 FA-50이 수출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또 하나의 희소식은
카이가 꿈의 전투기인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5세대 전투기인 미국산 F-22와 F-35의 스텔스기가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성능이 더 높은 6세대 전투기를 미국은 2028년까지 완료를 시킬 예정이고 러시아와 중국도 2035년경에는 출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은 미국과의 기술력 차이를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기술력 면에서는 훨씬 뒤떨어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카이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계획하고 또 수립한다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공군본부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는 또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우리나라 5세대 전투기 개발을 거치지 않고 바로 6세대 전투기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6세대 전투기가 개발되기까지 그동안의 항공 전투력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KF-21 신행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는 등 다양한 전력 증강 사업을 실시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6세대 전투기의 개발을 시작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점점 기술 격차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발을 시작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 기술을 지금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은 약 2035년 정도에는 우리나라도 6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적인 기대도 해봅니다. 카이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또 응원과 함께 희망적인 카이의 항공산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원섭TV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원섭TV의 구독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